자, 지난 시간에 우리 29쪽 편리상수 공부하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별도로 많은 내용을 봤었죠. 자, 그 다음 오늘 29쪽에 Equilibrium and Le Chatelier's Principle 해서 평형과 채틀리어의 원칙. 자, 이게 뭔고 하니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적인 현상은 어떤 물질들이 반응을 하고 reactant, 그 다음에 그 물질들이 반응해서 product, 어떤 생성물이 형성이 되죠. 이런 반응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가역 반응이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반응들이 많고, 이런 반응이 어떤 평형 상태가 되면은 좌변에 반응한 물질들의 농도의 곱분의 우변에 생성물질들의 농도의 곱을 표시하고, 이것을 이때 K값을 우리는 Equilibrium Constant, 평형상수라고 정의를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반응이 조금 더 이제 확장이 되면은 어떤 반응은 좌변이 이렇게 보기 좋게 두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뭐 이 짝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죠. 세 개가 반응해서 세 개 만들어질 수 있고, 네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어떤 뭐 그런 순열과 조합의 어떤 다양한 짝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걸 일반화해서 자, 평형식을 일반화, 가장 단순한 형식을 이렇게 표기하고, 자, 좌변도 무한정 어떤 수식의 합, 우변도 무한정 수식의 합일 때 평형상수는 이렇게 좌변 분모, 우변 분자 형태로 이제 표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화학이라는 걸 공부할 때는 물질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항상 이제 그 평형상수가 K는 A, B 분의 C, D, A와 B의 농도 곱하기 C와 D의 농도, 이렇게 표기했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우리가 어떤 평형식을 표기할 때 A가 예를 들어 뭐 1몰이고 B가 2몰, C가 2몰이고 D가 1몰이다. 어떤 물질이 뭐 이렇게 이제 반응해서 평형이 이루어지면은 그 몰 농도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평형상수를 계산하게 되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이런 어떤 농도라는 게 virtually not effective. 농도가 어떤 반응을 좌우하는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하면은 activity. 우리말로는 활동도 또는 activity coefficient. 활동 계수. 이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활동도를 감안해서 위의 반응이 이렇게 중간 그 괄호로 대체가 됐죠. 그죠? A의 중간 괄호, B의 중간 괄호, C의 중간 괄호, D의 중간 괄호. 자,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설명이 나옵니다. 감마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고 이 중간 괄호 I, 어떤 물질 I는 액티비티고 이 일반 대괄호는 농도.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자연계의 예를 들어서 자, 몰수를 따지지 말고 어떤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한다. 자, 양이온은 수원이 있고 음이온에 이제 클로라이드가 이렇게 반응을 한다고 치면은 가장 일반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은 HG에 Cl2 뭐 이런 형식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어떤 반응 산물이 형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실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아주 extremely clean water, 자, 실험실적으로는 extremely clean water, 아주 깨끗하단 물은 distilled water, 정류수, filtered water. 우리가 뭉진 코에니 뭐니 그 정류수 같은 거 먹으면 깨끗한 건 좋은데 그런 물이 또 이제 건강에 좋지 않다는 말도 많이 하죠. 왜냐하면 물 속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이나 영양소 같은 거 그냥 다 빼버리니까, 필터로 다 끌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extremely clean water는 모든 거 다 필터링해서 필터가 완벽하게 되면 de-ionized water라고 합니다. 즉, 물 속에 수소와 과산화수소 빼고는 모든 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초순수한 물. 물 속에 어떤 다른 아무런 불순물이 없는 상태. 자, 그럼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물이 존재할 수가 실제로는 없겠죠. 그죠? 어떤 물이든, 뭐 강물이든, 우물물이든, 지하수든, 뭔가 잡다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런 잡다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뭐 설페이트라든가, 나이트레이트라든가, 파스페이트라든가, 또 양이온에는 매그니시움이라든가, 캘시움이라든가, 철이라든가, 뭐 온갖 그 자연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물 속에 보면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이제 잡다한 것들이 많고, 우리가 수업 초기에 공부한 그 hardness, 물의 경도 또 따지고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으니까 어떤 물의 경도가 센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어떤 뭐 우물물에다가 수은과 클로라이드를 넣었다. 자, 이런 디아이나이즈 워터하고 상태가 전혀 다르죠. 자연 상태에서는 이것이 HG가 1몰이고 클로라이드 2몰이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고, 온갖 물질들이 여기 다 끼어들겠죠. 그죠? 온갖 음이온들이 HG와 달라붙으려고 하는 놈들이 많을 테고, 클로라이드하고 달라붙으려는 또 이제 양이온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현실 세계에서는. 응? 그러니까, 자, 이상적으로 1몰과 2몰이 결합을 해서 HgCl2 1몰이 돼야 되는데, 현실 세상에서는 온갖 이런 이 두 사람이 조용히 만나는 걸 용서하지 않는 수많은 눈과 귀가 있어서 항상 뭐 일종의 간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자, 이 순도는 이 두 개가 1몰 대 2몰 반응했을 때 절대 HgCl2가 1몰이 생성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운이 좋으면 이런 간섭하는 물질들의 양에 따라서 95%가 될 수도 있고, 간섭하는 양들이 너무 많으면은 뭐 30%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변에 달라붙어서 이 물질들의 어떤 반응을 얼마만큼 방해하느냐에 따라 이제 좌우가 되죠. 자, 그래서 이 액티비티라는 것은 실제 상황에서 practical 컨디션에서 realized 농도, 작동하는 농도. 예를 들어서 이 수원이 1몰을 넣었지만 실제 작동하는 것은 0.3몰만 작동했다. 그러면 이 클로라이드 HgCl2가 생길 수 있는 맥시멈 농도는 0.3몰밖에 안 되겠죠. 맥시멈. 이 자신도, 클로라이드도 또 어딘가 많이 간섭받겠지만, 하여튼 수원만 보면은 수원이 70% 다 뺏겼다면 30% 되겠죠. 그래서 액티비티라는 것은 농도이기는 하되, 실제 상황에서 간섭 물질에 다 줄 것 주고 자기가 정말 어떤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농도를 활동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활동도의 개념 보시면은 최초의 농도, 그죠? 오리지널 100% 농도 나누기 반응에 관여한 농도, 그 비가 되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따져주면은 예를 들어 0.3 정도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실질적인 반응의 농도는 항상 작을 수밖에 없고, 최초에 넣어준 농도는 맥시멈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이 활동도와 농도의 관계는 이것을 하나의 어떤 상수, 갬마로 표기하고 이것을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활동도 계수라고 이야기하면은 감마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를 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농도가 100% 다른 놈들 다 뺏겨버리면 활동도는 0이 되는 거고, 활동도 계수는 다른 간섭하는 물질이 100% 제거된 상태면은 활동도 계수는 1이 되겠죠. 그래서 0에서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다시 한번, 감마는 어떤 비율을 의미하는 거, 초기에 투입한 농도 대비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간의 관계. 자, 농도는 우리가 늘 봐왔던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화학 같은 공부한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은 이런 뭐 활동도 개수가 없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상태에서 A와 B가 반응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A도 100% 반응하고 B도 100% 반응하고. 그런데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정수 처리 시설 같다, 하수 처리 시설 같다, 그러면 뭐 온갖 잡동사니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물질들을
화학 제제를 넣어가지고 침전시켜서 뭐 나중에 걸러낸다든가 또는 뭐 필터를 이용해서 그런 물질들을 뽑아낸다든가 어떤 실질적인 그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 트리트먼트가 들어가겠죠. 그죠? 그 트리트먼트가 들어갈 때는 예를 들어서 순수한 물이 아니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 클로라이드를 100몰을 넣어줘서 뭐 NA를 다 잡아가겠다 만약에 그러면 실제 상황은 이게 순수한 물이라면 100몰만 넣어주면 되겠지만 실제는 온갖 잡동사니들 지저분한 것들이 있으니까 100몰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니라 200몰, 300몰 더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활동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실제 상황. 우리가 다루는 건 이런 정수기의 초고순도 물이 아니라 항상 어느 정도 지저분해진 것을 일단 뭐 막 걸러내고 또 뭐 침전시키고 화학약품 넣고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런 실제 상황을 고려할 때는 항상 이 활동도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어떤 화학 반응이 이제 복잡한 게 많이 나오는데, 뭐 어떤 물질들 간의 평형을 이루고 그 pH에 따라 어떤 물질의 변화가 있고 이런 것을 모든 게 순수하다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어떤 지식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는 실제 이 감마 값을 구해가지고 또 물질마다 어떤 식으로 이제 감마 값을 구하는 공식에 다 넣어서 감마 값을 구한 다음에 그 감마 값을 넣어서 정말 그 리얼 상황에서 어떤 물질이 얼마만큼 반응하느냐를 따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뭐 수질 같은 게 기술사가 된다든가 해서 실제 상황 적용할 때는 이런 감마 같은 계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고, 지금 아직은 뭐 어떤 이런 기본적인 이론 보는 거니까 어떤 감마 자체로 뭐 많이 묻지는 않겠지만 여하튼 감마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 중에 하나다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이라는 걸 공부하면서 이때까지 봐왔던 그런 부분들,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런 책 보면 어느 정도 또 같이 나오지만 또 거기서 계속 어떤 새로운 내용들이 소개가 많이 되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감마의 개념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은, 일단 가장 큰 두 개,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의 개념은 명확하죠. 액티비티는 농도를 대신하는 그런 개념이었다, 그죠? 실제 상황에서.
자, 우리가 액티비티와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 대해서 가장 일반적인 정의를 이제 한번 정리해봤고, 이 중괄호가 항상 활동도, 뭐 이런 게 좀 헷갈리면 활동도, 농도 뭐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 하여튼 농도이긴 농도이나 어떤 실질 상황, I는 고전적인 농도, 감마는 액티비티 코에피션트. 자, 그런데 for a solvent in solution, 솔루션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죠? 응? 솔루션은 무엇과 무엇에 무엇을 더해주면 솔루션이 되나? 솔루트하고 뭐? 솔벤트. 설탕과 물을 더하면은 설탕물이 되는 것과 같은 이유죠, 그죠? 원리죠. 자, 일단 이제 용질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그죠? 용매와 용질. 어떤 솔루션, 용액 안에 솔루트를 받아주는 솔벤트의 형태로 믹스가 존재한다면 그때는 개별 물질의 활동도는 그 개별 물질 활동도 곱하기 그 개별 물질의 몰 프랙션, 그죠? 그 물질이 전체 물질 몰 수에 비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몰이다. 그러면 활동도도 그 개별 활동도의 분율로 곱해서 구할 수 있고, 또 가스 상태라면은 압력의 분율에 곱해주는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순수한 고체라면은 활동도나 농도나 어차피 1.0으로 서로 다 똑같다. 자, 우리가 어떤 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가장 이제 먼저 배운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물의 가수분해 ion product of water. 이 이온, 물의 이온적, 이걸 보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드라우시스라는 물의 어떤 가수분해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죠?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분해가 되고, 이때 KW는 순수한 물일 때 어떤 이런 분해가 되는데, 물의 농도는 1리터에 55.2몰입니다.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이건 무시하고 4도씨에서 이 두 개 곱한 것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의 산성, 중성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pH는 OH분의 KW. 자,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은 pH는 14 빼기 pOH 이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pH가 pOH가 같은 값일 때 우리는 둘 다 7이면은 7은 14 빼기 7 되니까 이것은 뉴트럴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액티비티 코에피션트에 대한 건 또 나중에 한번 더 다시 맞닥뜨리게 되겠지만, 그런 복잡한 거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심플한 산과 염기의 화학을 보도록 합시다. 페이지 33. 자, 우리가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제 34쪽에 소개되는 이런 이제 산과 염기의 어떤 반응, 이온화 반응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이런 그 이온화 반응, 산과 염기의 반응을 굉장히 산술적으로 풀어봅니다. 산술적으로. 산수에 의해서 2차 함수, 근해 방정식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풀어보는데, 나중에는 그런 화학 반응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어려워지고, 이제 3차 함수가 되고 4차 함수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걸 계산할 수가 없겠죠. 2차 함수만 해도 이제 근해 방정식 넣어서 풀면 되는데, 이제 복잡한 상황이 됐을 때 이런 산과 염기의 반응을 어떻게 간단하게 풀이하느냐. 결국 어떤 물이라는 시스템 안에 우리가 애시드도 존재하고 베이스도 존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산과 염기 같은 게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산이 더 강하게 존재하면은 이게 어떤 산성을 띌 테고, 염기가 더 많으면 염기성을 띠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려는 그런 내용은 어떤 시스템에 산이나 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물은 어떤 특성을 띠게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pH인데, 그런 pH 같은 걸 예측하는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이제 하나의 함축적인 형태로 표기한 문제가 예제 2-9번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보시면은 if 3g of acetic acid, 아세트산, 초산을 식초 같은 거 말이죠, 그죠? 3g을 is added to enough distilled water, 충분히 distilled, 희석이 된 물. 그러니까 충분히 희석된 물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간섭하는 성분이 없는, 그러니까 이 활동도가 농도가 되는 그런 이제 깨끗한 상태의 물. 넣어주는 것은 모두 다 100% 반응하는 그런 물이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to make 1 liter of solution. 자, 3g of acetic acid. 3g of acetic acid plus water 해서 총 1리터 of solution. 그러니까 아세트산을 3g 넣어서 1리터의 아세트산 희석 용액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What will be the acetate ion concentration? 자, 이렇게 되면은 아세트산인데 HCOOH HAC 우리가 이 아세트산을 CH3COH인데 결과적으로 이 화학 물질이 복잡하지만 이 물질은 따지고 보면은 CH3CO가 하나의 덩어리로 가서 H 플러스를 주고받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가 표기할 때는 수소 하나를 주고받는 산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니까 아세틱 이 CH3CO를 이렇게 표기하고 H를
산으로 우리가 HCl 표시하듯이 이렇게 이제 표기했다는 거죠. 이 식에서 H를 주고받는 거 표기할 수도 있지만 HAC가 H 플러스 AC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잡한 유기물을 다 하나하나 쓰는 게 이제 귀찮으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풀이한 과정을 여러분들 예제 문제 보시면은, 자, 일단 3g의 아세트산이라고 했으니까 몰수를 따져주면 아세트산의 몰수가 탄소 12, 수소 1 다 더해서 60g이 되니까 60 나누기 3 하면은 0.05 몰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1리터에 들어갔으니까 1리터에 0.05 몰이니까 0.05 대문자 M 몰 농도가 되겠죠, 그죠? 자, 최초에 아세트산을 0.05 몰 넣어줬으면은 이것은 H 플러스 AC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0.05몰에서 AC의 농도와 H의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정리한 거 보면은 HAC 자체는 0.05에서 무언가 H하고 AC가 만들어지면서 점점점 줄어들고 H하고 AC는 X만큼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 좌변이 무언가에 의해서 점점점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만큼만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 이 HAC에 대한 평형상수 값을 알면은 평형상수가 1.7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식을 좌변과 우변은 같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2차 함수 형태가 되겠죠. 분자에 x제곱이 있고 분모에 x 한번 나오니까 좌변 우변 곱해주면, 그래서 이 2차 함수를 풀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 x나 ac 값은 다 같으니까 h는 pH는 3.03, H는 10의 마이너스 3.03몰, 뭐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려는 내용은 지금 보면 이 문제의 세팅이 어떻게 됐습니까? 0.03g, 3g을 넣었죠, 그죠? 자, 잠깐 쪼가세요. 3g이라는 걸 넣어서 이것을 몰 농도로 계산했고, 또 이제 이런 그 2차 함수 형태로 만들어서 최종 계산했더니 이제 pH가 3.03이라는 게 나왔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려는 건 이런 뭐 고딩 수준의 화학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30g을 넣었다, 20g을 넣었다, 10g을 넣었다. 그렇게 되면 pH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떤 직관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그 직관적으로 연결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런 화학적인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pH 마이너스 로그 C. 자,
지금 넣어준 것은 뭐 예를 들어 0.05몰이다. 그죠? 그럼 로그 C로 따지면 0.05 넣으면 로그 값이 뭐가 나오겠죠? K 값이 이렇게 있으니까 어떤 평형이 되면은 뭐 어떤 값에서 평형이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떤 그래피컬하게 어떤 농도다? 그러면 평형 pH는 몇이다? 이런 것을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제 엑셀 같은 걸로 이제 다 풀어볼 텐데 그걸 좀 많이 하다 보면은 모든 문제 푸는 게 이런 궁극적으로는 수학이 들어가긴 하지만 수학이 없어도 머릿속에 어떤 그래프를 유추해서 농도가 어떻게 되니까 pH는 어떻게 된다 이런 걸 이제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2차원적인 그래피컬한 문제풀이 그리고 또 그래프 그리는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숙제가 되고 어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게 이 다이어그램 상에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처럼 이런 단순 계산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러나 어떤 그런 기술을 배우기 전까지는 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걸 사용하겠지만 이런 세상은 곧바로 끝나고 뭔가 더 고차원적인 이론들이 앞으로 계속 소개되어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고차원적인 걸 보기 전에 이제 몇 가지 다른 기본적인 내용들이 소개되는데, 자, 그 첫 번째로 아직은 뭐 헨리 상수에 대해서 별로 질문이 없는 게 보니까 다들 풀어봤는데 풀어봤는가? 아, 앞에 건 다 하고. 그 뒤에 두 문제는 생각 좀 해봤어? 한번 풀어봤어. 그래. 자, 우리가 하여튼 그런 문제 또 뭐 변형되는 게 많이 어려운 게 많은데 여하튼 지금 수업이 일단 나중에 12주차까지 가고 나면은 기말고사 전에 한 3주 정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실험도 해서 뭐 분석 같은 거 좀 배워볼 텐데 우리가 이제 환경에서 어떤 분석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모든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뭐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고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나름대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그 자료를 보고 뭐 내가 어떤 만든 게 잘 됐다 아니다 이런 데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또 연구하는 사람은 이제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뭐 논문도 발표하고 보고서 내고 이러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분석하는 거 측정, 측정하는 것도 어떤 하나의 기술인데 어떤 뭐 물이 많이 오염이 돼 있다. 그럼 가서 어떤 장비 같은 거로 물에 쿡 찍어보고 아 이거 뭐 오염됐네, 좋네, 나쁘네, pH가 몇이네 이런 식의 어떤 단순한 측정도 있는가 하면은 굴뚝에서 다이옥신이 막 쏟아져 나온다. 얼마나 다이옥신 나오는가 분석 한번 해라. 시료 하나 분석하는데 300만 원. 뭐 또 외국에 보내서 막 1000만 원, 탄소 동위원소 분석하면 10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장비를 이용해서 뭔가 하나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굉장히 어떤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분석. 우리가 정수기를 돌려서 깨끗한 물을 먹는데 계속 소비자들이 뭔가 물에 냄새가 난다고 불만이 있다. 하수시설 같은 데서 막 썩은 물을 팍 처리해서 이게 뭐 좀 많이 제거가 됐다 아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찔러보는 걸로 얼마나 제거됐나 아는 그런 기술은 사실은 기술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물이 아주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냄새가 솔솔솔 날 때는
그 분석하는 게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겠죠, 그죠? 그런 분석이 들어가면은 엄청난 이제 고부가 가치가 생기게 되는데, 자, 여하튼 우리가 어떤 수업 마지막에 그런 뭐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업하겠고,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학기 중에 수업은 이렇게 좀 짧게 하고 있지만, 퀴즈는 여러분들이 뭐 좀 도시락을 싸오든가, 다음 주 목요일 정도 첫 퀴즈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뭐, 밥 먹으면서 시험 보는 그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테니까, 뭐 시험 빨리 보고 나가서 먹어도 좋고, 아니면 한 12시 정도, 잠깐 5분 정도 시간 줄 테니까, 가볍게 뭐 식사를 하고 시험 봐도 좋고, 일반적으로 뭐 1시간 끝나고 뒤에 시간은 여러분들이 뭐 다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퀴즈 볼 때는 그날 11시에서 12시까지 수업하고 나머지 1시간 퀴즈 볼 테니까, 다음 주 목요일 같은 경우는 오후 시간 그냥 또 어디 가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시험 감안해서 준비하기 바랍니다. 시험 범위는 항상 공부한 데까지고, 월요일도 수업할 거 아니야? 아니야. 방금 이야기했잖아. 코리안 랭귀지. 수업 한 대까지 시험 본다고. 목요일 수업 시험 보면은 어디까지? 자, 그래서 다음 목요일 첫 퀴즈 좀 준비들 하시고, 당연히 뭐 헬리상수 예고 많이 했으니까 나올 테고,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강의한 내용에서만 집중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얼마나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이제 쳐보도록. 그리고 그런 퀴즈를 최소 3번, 대부분 성적이 좋으면 3번으로 끝나고, 너무 성적이 나쁘다 그러면 한 번 정도 더 봐서 가장 나쁜 성적을 버릴 기회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좋으면 또 볼 필요는 없을 테고, 그 퀴즈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패턴하고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퀴즈를 보면 이제 뭐 시험 대비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그죠? 자, 컴플렉스 이온 35초. 우리가 컴플렉스하다는 건 이미 이제 복잡하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조금 전에도 머큐리를 봤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 생각할 때, 이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응했다. 자, 하나는 이가고 하나는 마이너스 일가니까, 반응하면 플러스 1 상태가 남아서 다시 두 번째 반응에서 0으로 차면 이 반응이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에는 끝나는 게 아니라, 차고 났음에도 계속 손님이 오면은 더 받아주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일어난다. 이런 걸 이제 컴플렉스 이온이라고 하고, 착이온, 이온의 결합이 됐음에도 이제 계속 더 반응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반응을 보면은, 자, 첫 번째 반응은 에 6.72.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4개 반응식이 진화해 가는 과정을 하나하나의 개별식으로 이렇게 표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2개를 더한다고 해봅시다.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캔슬 되면서 HG 2가 플러스 ECl 마이너스가 HgCl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반응은 예를 들어 Cl 마이너스가 HgCl 플러스. 자, 근데 이 두 번째 반응 또는 세 번째 반응 Hg 2가 플러스 3Cl 마이너스는 HgCl 3가 마이너스 HG 2가 플러스 4Cl 마이너스. 함축적으로 1반응이고 1과 2를 더한 반응 1, 2, 3, 4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다 더해서 HgCl4 2가 마이너스 뭐 이런 식으로도 식을 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 그 순간을 보는 것은 K 반응식. 자, 지금처럼 이렇게 누적해서 볼 때는 베타 반응식. 근데 K1과 베타 1은 똑같겠죠. 그러나 베타 2는 K1 곱하기 K2가 되고, 베타 3는 K1, K2, K3의 곱이 되고, 베타 4는 K1, K2, K3, K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과 같은 이런 반응 관계를 보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따져줄 수 있냐면은 모든 물질, 자, 클로라이드의 예를 들어 클로라이드의 농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고, 또는 뭐 머큐리 농도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은 이 반응에 관련된 모든 성분들의 농도를 같이 구해줄 수가 있겠죠. 왜? 지금 이 K 반응식을 이용하든 또는 베타 반응식을 이용하든 우리가 반응 상수만 있다고 하면은 이 식이 1로 가고 또 이 식이 1로 가고 한 번씩 내려가니까 모든 것을 HG라든가 CL의 기준으로 식을 간단하게 정리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내용이 교재 36쪽 예제 2-10번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어떤 우리가 환경공학에서 실제 이제 많이 응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데, Chloride concentration in a typical freshwater stream is 10 to the power of minus 3 mole, 10의 마이너스 3승몰. If the HgCl2 aqueous concentration is 10 to the power of minus 8 mole, about the accepted limit for mercury in drinking water. 자, 물에 우리가 수원 허용량이 10의 마이너스 8승몰입니다. 이것보다 더 많으면 사람한테 치명적이다. 자, 여하튼 클로라이드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3승, 머큐리 농도 10의 마이너스 8승이다. What will be the concentration of HG 2가 플러스 HgCl 플러스 HgCl3 마이너스일까? HgCl4 2가 마이너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2-39식 앞에서 K2는 뭐다? 라는 식을 HG2가 CL 플러스 중심으로 풀어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K2 값과 CL 값과 HgCl2를 집어넣어주면은 HgCl 플러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또 그 다음 단계 2-38식에 넣어서 HG2가 플러스를 구하고, 모든 개별 농도의 어떤 단위 농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 잠깐 맛배기로 이렇게 봤고, 다음 시간에 요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첫 번째 퀴즈가 곧 나오니까 잘들 준비를 하고